네, 유형편 94쪽에 12번 보겠습니다. 네, 유형편 94쪽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방금 했던 문제랑 비슷하게 지금 APQ의 넓이는 16이라고 나눠줬어요. 자, 이 넓이가 지금 덧칠해보면 이게 16이래요. 그치?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본 그림 상황이라 이렇게가 88 되는 거 아시죠? 네. 2대1, 2대1이니까 너무 많이 했지? 그럼 여기는 16이 되겠지? 또 요렇게가 어떻게가 2대1이니까 요렇게가 2대1이니까 여기가 8이 되겠지? 이렇게. 요렇게도 16이 되겠지? 그러면은 그 4등분 되는 거 한 조각이 24잖아. 얘도 넓이가 24란 말이야. 24에서 8을 빼니까 16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니? 자, 우리 평행사변형이라는 도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은 대각선 하나에 의해서는 완전히 똑같은 합동도 쪼개지고요. 넓이도 같고 그냥 생긴 게 똑같아. 대각선 두 개로는 자, 마주보는 합동인데 어떤 넓이가 같은 내조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살짝 까먹고 있었던 평행사변형이라는 도형을 네, 좀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도 2대1이고 요렇게도 2대1이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그 넓이가 같으니까 네, 여기가 16이면 이게 88 쪼개지고요. 2대1이니까 16, 16 나오고요. 얘도 2대1이니까 그럼 한분만 넓이가 24니까 요렇게가 24인데 또 요렇게가 2대1이니까 얘가 8이니까 24에서 8 빼서 16 요런 알고리즘 네, 되셨나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자, 내가 아까 너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뭐 보고 많이 따라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따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붙들고서 계속 고민해봐야 돼.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와닿는 느낌이 들 때까지. 그게 쭉 늘어가는 그거거든요. 네, 계속 질문 주세요. 자, 네, 아니라 네, 이런 확률과 경우의 수, 확률과 통계 파트 이런 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어이다 보니까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경우의 수라는 거는 집에서 문 닫고 방 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으면 발생하지 않아요. 무슨 행동을 해야 됩니다. 불편을 던지던가 밥 먹으러 시키고 나가던가 동전을 던지던가 물건을 주든가 무슨 행위를 부탁해요. 물건 행위를 하지 않으면 경우의 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시행이라고 해요. 시행. 시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더니 어떨 때는 1이 나왔고 어떨 때는 2가 나왔고 어떨 때는 6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시행을 했더니 발생하는 애들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짝 조금은 주접떠는 듯한 단어긴 하죠. 네,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그래서 어떤 시행을 하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의 총수를 바로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무슨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럼 그 행동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들을 사건이라고 하고 그 사건의 총수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한번 예시 문제를 가볼까요?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이런 식으로 뭔가 여기 시행을 제시를 합니다. 시행을 제시를 해요. 주사위 던질 때 홀수의 비율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홀수는 1승밖에 없으니까 3개 돼야 되겠죠. 2의 개수는 2, 4, 6이 있으니까 3개가 되겠죠. 6 이하의 의는 1, 2, 3, 4, 5, 6이니까 6가지가 있겠죠. 이거 유형편 같은 거. 제가 유형편을 했었고 저기 개념편을 넣어서 필수 문제 2번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시행을 할 거냐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음료수 1개를 사려고 한다. 100원짜리 10개와 500원짜리 3개를 바꿨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음료수를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값은 자, 1번을 먼저 봐볼게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진 돈은 100원짜리 10개로 총 1,000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원짜리 3개로 얘는 1,500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1,500원을 초과하는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1,500원이라는 값을 치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경우의 수란 단원의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경우의 수는 경우를 나누는 단원이에요. 경우가 뭐냐면, 내가 500원짜리라는 녀석을 몇 개를 적어볼게요. 500원짜리가 총 3개가 있죠. 3개를 갖고 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500원짜리를 사용 안 하거나, 1개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쓰거나, 이렇게 4가지 옵션이 주어집니다.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500원짜리를 만약에 안 쓰게 되면, 100원짜리만 써야 되니까 돈이 부족하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500원짜리가 한 개일 때는 이미 500원이 준비가 됐으니까, 저기, 네. 첫 번째 경우는, 500원짜리가 한 개, 그 다음에 10원짜리, 100원짜리가 몇 개? 10개인 이런 경우의 수죠. 500원짜리 2개 같은 경우에 이제 잔액이 얼마예요? 500원만 더 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00원짜리를 10개만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3개면 이제 100원짜리를 안 써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됩니다. 이 녀석은 저기 제외가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저기 1,500원을 문제에서는 만들려고 했는데 1,500원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가지가 됩니다. 자, 근데 그 경우의 수는 이제 약간 말장난하는 단어이라서 망사르고 어다른트를 잘 읽어줘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있는 3가지 안에서는 이렇게 이 케이스를 보면은 500원짜리만 쓴 경우도 있어요. 100원짜리는 안 썼습니다. 동전을 각각 한 개 이상 사용하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동전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냥 얘네 둘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출제자가 어떤 지시를 해요. 그냥 음료수 값을 지불하는 거를 잘 보완하고 시키기도 하고, 어떤 특정 동전 하나만 쓰는 거를 세진을 나눠 동전을 골고루 쓰라는 지시를 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봐볼게요. 자, 여기서는 요 또는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저희 시행을 하잖아요. 네. 시행은 한 개 아니라 2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2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는 주사위를 던지고, 여기서는 동전을 던질 수 있잖아요. 동전은 보통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되게 아슬아슬하게 쓰는 그런 상황 제외해서 앞뒤 2가지고요. 주사위는 6가지입니다. 이 서로 두 경우의 수를 더하거나 이제 곱할 수가 있는데, 어떨 때는 더하고, 어떨 때는 곱하는 거를 구분하는 걸 잘해야 돼요. 근데 이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되게 애매모호한 공식이라는 말을 써요. 공식 무관하지 않으면 기본이다? 근데 이거는 되게 부족한 표현입니다. 왜냐면은, 주사위 또는 동전을 던지는 건데, 내가 주사위를 던지면 같이 던질 때도 있겠지만, 동시에 던지는 거죠. 주사위를 던지고, 연이어서 동전을 던져도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둘의 경우들은 사실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말에 따르면 동시가 아니란 말이야. 동시라는 경우는 너무너무 좀 모순점이 많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과 부분 법칙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쓱 와닿는 말을 알려줄 거고, 이거를 잘 적어두세요.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이렇게 그 다리 건설 문제입니다. 여기 A섬이 있고 B섬이 있고 C섬이 있어요. 출제자가 A섬에서 C섬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시행을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B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C까지 바로 질러가는 다리도 2개가 있습니다. 좀 차이를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2개 건설해 볼게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개인지 계산을 알려드릴게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 게 3개죠. B에서 C까지 가는 게 4개죠. 이 3하고 4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되니, 아니면 서로 약간 쌩까도 되니. 셀카드죠. 자, 만약에 이 B하고 C 사이의 다리가 파워를 해놓으면 A에서 C까지 갈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3개 입장에서 못 가죠. 네. 얘를 막 달려야 될 거 아니야. 너 왜 화났어? 좀 같이 해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A에서 C까지 가려면 이 3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얘가 일 안 한다고, 더워서 일 안 한다고 해버리면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 갈 준비는 돼 있어도 여기서 넘어오지를 못하잖아요. 하지만 3하고 4는 협력하는 관계예요. 협력하는 관계.
자, 동시에라는 단어는 오프셔널 조치 있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집이 다 서로 베끼다 보니까 교과서부터 모든 문제집이 다 동시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별로 기초합니다. 저는 협력으로 바꿀게요. 협력이 필요하면 급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위한 협력? 출제자의 오더는 즉 시행을 말하는 거예요. 출제자가 뭐 하기로 한다 라고 하면서 행동을 시키죠. 반드시 이 시행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A에서 C까지 가야만 돼. 협력이 필요하면, 이제 다 기억 좀 헷갈려요. 협력이 필요하면 곱하는 거예요. 협력이 필요하면, 연산자가 곱하는 겁니다. 하지만 협력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필요 없는 경우에는 더하는 겁니다. 이 검은 글씨를 잘 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3하고 4는 이렇게 곱하는 거고요. 이 X로 나열된 저 두 개는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4가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필이면 일단 주입식으로 곱한다는 거는 다 드렸을 거예요. 왜 곱하지? 이거는 저기 재래식으로 되게 부시대적인 방법으로 세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이 다리를 건넜어요. 이렇게. 이 다리를 건넜습니다. 선택지가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이렇게. 네. 자, 네 개 머릿속으로 세세요. 이렇게 갔을 때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이렇게 세 순간마다 균일하게 네 개씩 있으니까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와닿는, 가장 끝맛이 떨어지는 단어는 바로 협력입니다. 협력. 협력이 필요하면 곱하는 거예요. 출제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자, 그게 바로 오른쪽까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동시에라는 말은 이제 아까 말장난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그래도 이 협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동시에라는 단어를 앞으로 계속 까볼게요. 네, 얼마나 안 좋은지. 표절이 3번이에요.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교통편으로 비행기는 5개가 있고 교통은 3가지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덧붙일게. 이 핑크색은 이제 비웃을 거 아니야. 그냥 너희들의 싸우지 말고의 얘들아, 날도 더운데 비웃을 거 아니야. 그치? 왜냐면 핑크색은 자기 힘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협력이 필요 없어서 더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출제자의 오더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교통, 그러니까 서울에서 광주까지 보완시키고 있어요. 비행기가 5가지, 기차는 3가지가 있다. 근데 비행기나 기차로 가는, 자, 출제자의 오더는 비행기나 기차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이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비행기하고 기차를 둘 다 타라고 요구하지 않았죠. 요금을 여행행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5하고 3하고 더하는 겁니다. 비행기만 타서도 저희 광주까지 갈 수 있고, 기타만 타도 갈 수 있으니까 필수의 4번입니다. 1부터 20까지 재능수가 하나씩 적힌 카드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뭐뭐 할 때 이게 시행입니다. 네. 6의 개수 또는 7의 개수. 자, 6의 개수 또는 7의 개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말하세요. 자, 6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3개. 6 곱하기 1, 6 곱하기 2, 6 곱하기 3. 선생님, 20을 3으로 나누면 되지, 6으로 나누면 되지, 뭐 하세요? 자, 이런 표현을 또 추천드립니다. 우리 수학 명수세 때, 몸부터 발끝까지 다 본 다음에 한 명 이러지 않고, 머리만 보고서 한 명, 2명 이렇게 세죠. 네. 이것처럼 레퍼런스를 보고 세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3명. 그 다음에 7의 개수는 7 곱하기 1, 7 곱하기 2, 7 곱하기 3은 안 되죠? 네. 2개입니다. 그래서, 총 5개예요. 이렇게. 한 장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네. 이걸 뽑아도 이미 한 장 뽑은 게 완성이 됐잖아요. 7의 도움이 필요 없죠? 자, 이게 이제 도움이 필요 없는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미 설명했어요. 곱하는 경우거든요. 자, 대표적인 게 옷 입고 나가는 건데, 내가 대표적으로 옷이 이제 티셔츠하고 바지가 있잖아요. 자, 우리 외출을 해야 되는데, 티셔츠 또는 바지를 입어야 돼요. 자, 셔츠와 바지에서 통상적으로 또는이 들어가야 그리고가 들어가니까 그리고는 곱하기고 또는 이제 더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또는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가 들어가지 않고 또는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경찰 신고를 하는. 네.
그쵸? 왜냐면 저기 위에를 안 입거나 아래를 안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상황 자체가 보통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좀 저기 저는 유형입니다. 티셔츠가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지는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짝지어. 이런 거는 이제 번제 예방. 하나는 입지 말고 둘 다 짝지어서 입으라고 시켰으니까 자, 티셔츠도 필요하고 바지도 필요해요. 둘이 힘약지면 돼요. 나는 오늘 더워도 티셔츠 안 입을래. 그건 안 돼요. 그럼 출제자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거든요. 출제자는 짝지어 입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곱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저기 5-1번도 잠깐만 보면 자음과 모음이 각각 3개씩 그 다음에 6개씩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목적이 뭐냐면 저기 만들 수 있는 글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힘만 있어서 글자가 만들어지니? 아니죠. 모음만 있어서 글자가 만들어지지 아니죠. 둘이 협력해서 조합되어야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력해야 됩니다. 3-6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오더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이 필요할 때는 곱하는 거다. 걔 혼자의 힘으로 서로 다른 독립된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자음이란 경우의 수, 모음이란 경우의 수. 근데 어떤 소리 고음 없이 설정의 오더를 완성시킬 수 있다면 곱할 필요가 없고 볼게요. 6번하고 10번까지 해보고 여러분들 아래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길은 3가지.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해줬던 거죠. 서울,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은 2가지다. 이렇게. 서울에서 출제자의 구체적인 오더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저기 비행기를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하냐? 지쳐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그래서 3하고 2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곱하지 않으면 계산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고쳐서 내니까 그 다음에 이건 7번입니다.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진대요. 주사위 A는 짝수들이 나오고 그리고 A만 짝수가 나와서는 안 돼요. 출제자가 이제 만족하지 못해. 주사위 B는 6의 약수. 6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4개죠. 합수는 2, 3, 6. 2, 4, 6. 3개죠. 그래서 요거 발생하고 얘도 발생해야 돼.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너네 저기 어렸을 때, 아기 때, 뭐 생일이어서 엄마 아빠가 백화점 데려가면은 뭐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선물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만족해서 울지 않고 떼쓰고 돌아갈 수 있었었죠. 그런 것처럼 얘 A가 짝수의 눈이 나오면서 B가 6의 일수가 나오는 거 둘 다 봤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리고 일단 1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연습해 보실까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와서 걔네들을 더할 건지 곱할 건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최종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실용화가 돼서 이런 방식으로도 계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줄 세우는 겁니다. 자, 여기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학생들이 이렇게 예방접종 주사를 맞으려고 줄 서는 경우의 수를 짜보도록 할게요. 자, 뭐 1, 2, 3 이렇게도 올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2, 3, 1 이렇게도 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매번 노가다를 해서 이렇게 나열해서 몇 개를 세야 할까요? 그럼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방금 배웠던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걸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장 왼쪽에 지금 아무도 아직 줄을 안 선 상태입니다. 사람은 3명이 있는데 가장 왼쪽에 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아직 3명이 다 있으니까 3가지인 거 맞니? 3명 중에서 여기 줄 사람 누가 설래? 저기 너가 설래? 너가 설래? 너가 설래? 3가지가 있죠. 그래서 한 명이 결정돼서 섰어요. 두 번째 이 가운데 위치에서 쓸 메뉴판이 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우의 수라는 거는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주사위를 던져서 내가 주사위에다가 사기를 걸어놨어. 만약에 그래서 무게추를 걸어놔서 무조건 6만 나오게끔 걸어놨단 말이야. 그럼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결정되면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그 3명 중에 한 명 골랐고 한 명이 여기 안 됐으니까 9번이 남겠죠.
사람이 2명이니까. 좀 둘 다 앉았으니까 여기 앉을 사람 고르는 거는 1명. 그래서 3명이 줄 세우는 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아시겠습니까? 3명이 줄 서는 경우 있어. 6가지입니다. 자, 요게 조금 찝찝한 사람들은 다 한번 해보세요. A, B, C, O, C, B 이거 다 해보세요. 네. 이거 금방 하죠? B, A, C, B, C, A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4명이 줄 서는 건 몇 가지일까요? 4명이 줄 서는 거는 얘들 학생 그냥 형이랑 1, 2, 3, 4번 학생이라고 부를게요. 아무것도 없는 줄에서 여기 몇 가지야? 밑에 타는 몇 가지야? 지금 줄이 깨끗해. 이 4명 중에서 승리 몇 가지야? 네 가지. 자, 요 놈을 세울까? 동물 세울까? 그냥 한 명이 섰기 때문에 여기는 몇 가지야? 3가지. 2명이 여기 섰기 때문에 여기는 2가지, 1가지. 자, 느낌이 오십니까? 줄 세우기. 3명이 줄 세우는 건 3 곱하기 2 곱하기 1. 4명을 줄 세우는 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그래도 이걸 고등학교 가면 프로그램이라는 기호로 배우긴 하거든요. 그냥 잠깐 언급해봤고. 근데 요거는 24가 나옵니다. 5명이 줄 서는 거는 120까지가 나오게 돼요. 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6명이 줄 서는 건 720까지, 그 다음에 7명이 줄 서는 거는 502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줄 세우는 거에서 경우의 수 고려 법칙을 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상황을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 종류의 일이 있겠어. 줄을 세우기도 하고 주사위를 던지기도 하고 저기 무슨 놀이공원에서 무슨 놀이기구를 탈지를 정하기도 하고 옷 입는 걸 고르기도 하고 이렇게 장르가 되게 가지각색인데 그러니까 줄 세우기로 그 스토리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꼭 사람을 줄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색깔티를 이렇게 입히는 것도 사실상 4명이 줄 서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줄 세우기가 맞는 경우의 수에 되게 기본이 됩니다. 다른 걸 줄 세우는 거, 이런 건 이제 외우시면 좋아요. 120입니다. 기억 안 나시면 요거 계산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팩토리얼이라는 단어를 그냥 가르쳐주고 싶어. 3패는 얘들아, 3부터 1까지 더 곱하는 거는 팩토리얼이야. 고3, 고2, 고3 때 배우는 거예요. 이 단어를. 네, 이 느낌표, 요겁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24, 6이고, 그 다음에 5팩은 5 곱하기 1이니까 120이야. 그래서 다섯 번 주소하는 건 120. 6팩이 720이고, 7팩이 5040. 이렇게 좀, 외워두면 좀 편해요. 자, 요거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네, 이웃하는 거. 얘들아, 우리 이웃이라는 거는 붙어있는 걸 말하죠. 이웃하는 설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이 있는데 1번하고 2번하고 완전 단짝 친구야.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붙어 다녔으면 좋겠대. 지금 막 울고불고 난리 난다 이거야. 자, 이웃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묶어. 자, 묶은 상태로 대목을 묶었어. 손목을 묶었어. 얘는 이제 이렇게 한 명 취급을 하는 거야. 1명, 2명, 3명, 4명.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서 이제 이렇게 4사람을 배워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네랑 너무 친하네. 떨어지기 쉽지 않대. 그래서 알겠어. 록타이트로 이렇게 수만 급작처럼 2사람을 붙여버렸어요. 되게 끔찍하게. 신명처럼 움직이겠죠? 근데 얘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도 있잖아. 1, 2랑 2일이 똑같은 거니까 걔 2명을 배열하는 걸 또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배열이라고 하고 이거를 숫배열이라고 합니다. 묶음의 적배열, 묶음의 숫배열. 이것도 예시 문제 바로 보도록 해볼게요. 자, 5명이 줄 서는데 A하고 B가 엄청 친해서 이렇게 쓰면 좋겠대. 그럼 그냥 묶음이라고 해. 그럼 묶음이 몇 명을 배열을 해야 될까? 자, 이거 보자. 자, 밑에 몇 명 배열하는 걸까?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 24가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거기다가 A, B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웃한 거지만 B, A도 이웃한 거잖아. 이게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1 이렇게. 정답이 48가지입니다. 네. 자, 이것도 힌트 좀 줘볼까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한 줄로 설 때 남자 3명이 이웃해서 얘네끼리 뭐 게임 얘기, 재능 얘기 할 거 나온가 봐. 묶어주세요 이렇게. 줄로 묶었어. 겉배열은 몇 개야? 3명이 배열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 다음에 속배열은 얘네 3명끼리 배열하는 거니까 똑같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묶어주면 되겠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좀 끊어서 가볼게. 137번 자, 여기 왔을 때 이제 조심할 거리가 생긴 겁니다. 자, 두 장을 역시 또 뽑을 거니까 이렇게 두 장이 만들어주세요. 이거를 대답을 잘 해야 돼. 자, 니키타, 이거 몇 개 올 수 있을까? 4개가 아니라 3개야. 왜 3개냐면은, 0을 넣으면 안 되니까, 가능한 거 1, 2, 3, 3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 이거 한번 잘 대답해 볼래? 여기까지? 몇 개일까? 3개입니다. 자,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와요. 왜 3개가 나냐면, 1분 중에 하나를 사용했다고 가정해. 자, 이후부터는 0이 괜찮아지기 시작하잖아. 이해되겠어? 사용한 카드는 하나 줄지면, 0이 괜찮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개수가 이렇게 똑같은 양상이 나온다. 이거네요. 이것만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재도전. 세 자릿수야, 그치?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 니키타야? 자, 여기, 자, 신중하게 잘 들어서 몇 가지 올 수 있어? 헷갈리죠? 그래서 못하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사용이 됐고, 0이 괜찮았으니까 3개. 자, 여기 한번 내려볼래? 0이 2개. 0이 자리에서만 약간 비정상 취급을 받아서 용량 좀 이상할 뿐, 다음부터는 하나씩 줄어드는 그 양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자, 3개, 줄어들기 시작한. 처음에 2개가 같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만 줄어드는 양상은 똑같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일단 경험수로 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 뽑기.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대표 많이 뽑죠? 대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처럼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가 있고, 말 그대로 총수방번, 주번이라는 개념이 있니, 너네? 네. 9번을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번 1명, 주번 2명. 대표는 대표인데, 아래 것들은 서로 둘이, 경우에 비해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거야. 구분이 돼. 구분이 되냐 안 되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는 구분이 안 돼. 이렇게. 이 2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막 되게 복잡하니까 제 설명 먼저 듣고 피자 좀 읽어보세요. 자, 회장, 부회장 이거는 이 2명의 대표인데 구분이 되니 안 되니? 되니. 소윤이가 회장이고 서현이가 부회장인 거나 소윤이 부회장이고 서현이가 회장인 거랑 다른 거잖아.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저거는 여기 이렇게 자리를 만들게요. 여기가 회장 자리, 여기가 부회장 자리. 저는 아까 했던 그 줄 세우기로 똑같이 숫자 내어가는 거, 줄 세우는 거, 그리고 회장 뽑는 거 다 일단 똑같은 운영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 5명, 여기는 4명,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될까? 이렇게 됩니다. 대표 2명, 여기다가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얘는 회장, 부회장과 다르거든요. 그 다른 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역시 대표 2자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5명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4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똑같이 얼마나 생각할지 모르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AB가 나왔다 해봅시다. 여기서는 AB가 이렇게 되면, A가 이제 회장이라는 뜻이었고, 이렇게 되면, B가 회장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 빨간색 경우에서는, 이렇게 돼도, A가 주번, B가 주번이에요. 이렇게 돼도, B가 주번, A가 주번이에요.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동지가 안 들어갔는데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네. 위에 파란색일 때는 누가 회장인 게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회장이 누구야가 달라지니까 다른 경우에서 각각 해주는 게 맞는데, 빨간색은 결국은 주번은 AB잖아. 결국에 주번은 AB잖아. 라고 똑같아서 얘네들을 같은 경우로 봐야 됩니다. 파란색은 2가지로 세는 게 맞는데, 이 빨간색은 1가지로 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5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묻혀있게 되는데 거기다가 2가지를 행로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수를 2개를 1개로 만들어야 됩니다. 2개는 1개로
생각해야 돼요. 두 개를 한 개로. 이해되시겠죠? 두 개를 한 개로. 그래서, 네. 3번은 오히려 쉬워요. 세 명의 대표죠. 근데 다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5, 4, 3, 이렇게. 5, 4, 3, 이렇게. 네. 그래서 저 5-2번과 관련된 거는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3번이 되게 쉽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60개가 되겠고요. 쉽게 말해서, 자, 이 개념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줄게. 지금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야, 줄서에 비해서? 순서 배열하는 걸 하고 있지. 다시 한번 물어봐 볼게. 우리,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면 되게 좋아. 너네 음악 프로그램 좋아하니? 저기 뭐, 아일리시나, 저기 뭐, 좋아할지 모르겠다. 저 프로미스나인이나 뭐, 에스파나, 그런 뮤지컬 같은 프로그램이 있잖아. 아이돌을, 뭐, 방송국 PD가 이렇게 1분을 불러요. 1분을 부릅니다. 자, 우리, 뮤지컬 녹화했으니까 저기 오세요. 근데, 방송 분량상 3개의 그룹만 무대에 올릴 수가 있어. 혹은 방송에 나갈 수가 있어. 음악은 그냥 좀 슬프지만, 와서, 저기 무대에 용도로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의수를 어떻게 잴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7명이 있으니까 7명을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 이걸 셔플링 볼게. 토커에서 이렇게 섞는 걸 셔플링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MP3 플레이어에서도 셔플 횟수시키면 노래가 지 멋대로 순서대로 나오잖아. 그래서 섞는 걸 셔플이라고 해요. 그래서 7명을 섞기 때문에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섞는 종류가 실격으로 나누려고 하면 자, 이렇게 섞는 1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섞는 2번이 있고요. 여기끼리 섞는 3번이 있어요. 종류에 따라서. 1번은 무대 위에서 누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래? 글쎄, 우리 그래도 무대에 올리게 됐다. 누가 먼저 할래? 그 셔플이에요. 2번은 제일 중요한 셔플이죠. 무대에 오르느냐, 못 오르느냐, 그 셔플이에요. 3번은 무대에 오르지 않는 분들끼리 자기네 줄 서고 노래하는 거. 다음 중에서 의미 없는 셔플은 몇 번이죠? 3번이죠. 지금 이 시행이 뭐냐면, 이 시행이 뭐냐면, 저희 정성 PD가 6명의 걸그룹을 불러서, 그 중에서 1명 무대에 올려서, 그 3명이 누가 먼저 할지를 정하는 그러한 시행인데, 이 2번은 의미가 있어요. 누가 무대로 올라가냐의 싸움이니까. 1번도 의미가 있어요. 무대에서 누가 먼저 할래의 싸움이니까. 근데 3번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변신 있는 그 시행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저거는 취소시켜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무대 오르지 못한 요 유명 줄 서는 것들을 캔슬한다 이 말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줄을 세우게 시켰지만, 줄 세우는 거를 캔슬하고 싶으면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 여기서 저기 대표 2명 여기서도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그 개념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저기 대표의 자리를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5 곱하기 4가 됐습니다. 근데 이 5 곱하기 4 안에서는 이제 여기 대표 여기 뭐야? A, B1, B1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얘네가 줄을 서버렸어요. 이게 원래는 괜찮았어. 왼쪽에 있는 놈을 회장이라고 부르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파란색처럼 줄 세운 거를 캔슬시켜야 되니까 2 곱하기 1로 나눠준다 이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줄 세운 거를 취소시켜야 되는 애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줄 세운 거를 취소시켜야 되는 거. 자, 이거 여러 차례 걸쳐서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좀 보고 좀 잠깐만요. 그리고 9번 좀 보여드리고 한 줄로 설 때 C가 이웃해서 자, 요런 예시 문제를 제가 즉석에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자, 1번 여기 실제 인물. 자, 니키타, 복지수, 김도연, 다음에 안소윤. 자, 이렇게 4명이 서로 저기 점수 스코어링이 매겨지는 어떤 뭐가 있죠? 뭐 올림픽에 참가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자, 지금, 그래서, 저희, 니키타하고 이제 복지수는 서로 자존심 싸움이 강해서, 지수가 1등은 못해도 좋은데, 니키타보다는 항상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수를 재볼게요. 여기가 이제 순서대로 뭐 1등, 2등, 3등, 4등의 어떤 공등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4명을 섞어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소연이가 1등, 니키타가 4등인 상황이야. 근데 만약에 이걸 이제 섞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소연이가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섞일 거 아니야.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조용이가 1등이고 지수가 4등인 이런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4명을 줄 세우는 행위를 하는 게 이제 등수를 매기는 행위면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리고 어떠한 특별 설정이 들어갔냐면 지수는 니키타만큼은 꼭 이겨야 되겠대. 정원수는 구하면 지수하고 니키타의 순서가 정해진 거잖아요. 지수가 항상 오른쪽에 있는 걸로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수하고 니키타의 2명의 배열을 취소시키는 거여서 2명의 배열을 이렇게 취소시키면 이 정의수가 이제 모든 등수의 정의수 중에서 지수가 항상 니키타를 이기는 겁니다. 네. 지수가 1등일 때 니키타가 4등, 지수가 2등일 때 니키타가 3등, 지수가 3등일 때 니키타가 4등 이런 식으로 지수는 니키타만큼은 계속 이기는 그런 경우수를 이렇게 줄 세우기 캔슬 이런 설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만 경우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개수가 카운트가 되는 거야. 이런 것처럼 지수가 니키타는 무조건 이긴다라고 상황이 정해지면 그거를 이렇게 캔슬해서 내어간 걸 취소시키는 거예요.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좀 잠깐 쉬었구나. 누굴 뽑을까 갈등 집합하는 거기서 경우수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A를 포함한 A를 대표로 무조건 진행시켜 이렇게 가는 거야. A가 대표로 이미 뽑혀있으니까 이거는 결정이 난 거라고. 그래서 A를 뽑을까 말까 해서 경우수가 안 나오는 거라고. 그게 뭐냐면 A를 포함한 대표 3명이라는 거는 여기서 몇 명을 더 뽑아야 되는 거니? 저기 있구나. 몇 명을 더 뽑아야 되는 거예요? 총 3명을 뽑아야 되는데 A를 포함해서 뽑을 거니까 A는 뽑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 그럼 나머지 4명 중에 몇 명을 더 뽑아야 돼? 수에 2명 뽑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는 뽑기로 결정이 됐어. 이 기회 중에서 2명은 뽑는 경우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4 곱하기 3이죠. 4명 중에 1명 뽑고 3명 중에 3명 뽑고 그런데 A를 포함한 대표 3명 이게 팩트인데 A가 어렵네. 여기 별표 하나 써주세요. 자, 이 대표를 뽑는데 대표가 지금 구분이 되는 상황이니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 얘기해요. 회장, 부회장처럼 그 대표가 회장으로서의 대표, 부회장으로서의 대표처럼 구분이 되는 상황이니 아니면 그냥 똑같은 대표니? 똑같은 대표죠. 그래서 이렇게 뽑은 걸 물고 넣어줘야 돼. 2명이 뽑혔는데 그 2명이 이렇게 줄 세워지는 경우, 구분이 되는 경우를 캔슬 시켜야 된다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2명을 뽑히면 A가 A, B가 나왔을 경우에 A, B, B가 마치 다른 것처럼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캔슬 시켜야 돼.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서. 그래서 6가지입니다. 이렇게. 조금 어려운 거 같이 한번 볼게요. 5-1번은 좀 다 해볼게, 먼저. 자, 총 1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자, 팀장 자리, 부반장 자리.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이 수능을, 이런 줄 세우기로 좀 변화하는 거, 바꿔치기 하는 거. 여기가 반장 자리, 여기가 부반장 자리야. 그래서 10명 중에서 2명을 뽑아 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A, B 두 학생이 이렇게 배치가 됐다면 A가 반장 됐다는 뜻이야. B 부반장 됐다는 뜻이야. B, A가 됐다면 B가 반장 됐다는 뜻이야. A가 부반장 됐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90개구나. A1 2명. 이거는 구분이 안 되는 대표죠. 얘는 구분이 되는 대표에 있는데. 그래서 몇 명 중에서 9명, 10명, 9명 뽑은 다음에 이러한 배열을 캔슬시켜야 돼요. A, B 2명이 줄 선 거를 캔슬시켜야 돼요.
간장, 부간장, 부간장, 간장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두 명이 줄 세운 거를 나눔으로써 캔슬시키는 게 포인트다. 자, 간장, 부간장, 서지, 세 명, 세 자리. 하나, 둘, 셋. 그래서 10 곱할, 이렇게. 예를 들어서 A, B, C가 뽑혔어. 근데 똑같이 뽑혔어도 A가 간장이고 B가 부간장인 거랑 B가 간장이고 A가 부간장인 거랑 엄연히 구분되는 상황이죠. 여기서는 캔슬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 이런 것들은. 자, 이번에는 서영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의원 2명. 그래서 10명을, 자, 서영이를 포함해서, 자, 1명, 2명, 점점점점 해서 10명, 이제 9명이죠? 서영이까지 해서 10명이니까, 이렇게 있던 건데, 서영이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어. 서영이, 너는 자질이 부족해. 이렇게. 그런데 뭘로 바뀌었어? 여기에서만 대의원 2명을 뽑는 거지. 자, 대의원 2명은 예주한테 물어볼게. 구분이 되는 거니, 안 되는 거니, 대표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9명 중에서 2명 뽑는 거는, 자, 이렇게 대표 자리 2개 만들어 놓을게. 9명 중에서 1명을 뽑고, 남은 8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뭐가 녹아져 있다고? 여기에서 A1, A2가 이렇게 나온 거는 A2, A1 이런 게 섞여 있다고 해요. 이 2명 사이에 순서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 순서가 9명 중에 1명을 뽑는 거니까 A1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럼 나머지 8명 중에 1명 뽑는 거니까 A2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4명 중에 1명을 뽑는 거니까 A2가 여기서 나올 가능성도 있죠. 나머지 8명 중에 1명 뽑는 거니까 A1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 경우하고 이 경우를 봐봐. A1, A2가 지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일을 해하고 있지. 근데 여기가 만약에 간장 자리, 부간장 자리가 하면 자리 바꿔도 땡큐야, 오케이야. 왜냐면 이때는 A1은 간장이고 이때는 A2가 간장인 거니까. 하지만 대의원 2명처럼 이렇게 이 경우가 같은 거면 니는 지금 둘이 뭐해? 니는 둘이 줄 서는 거 있어, 왜 뭐해? 이거를 캔슬해야 된다. 그러니까 2명이 줄 서는 걸 캔슬해야 되니까 2명이 줄 서는 2 곱하기 1을 나눠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야. 이게 아마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좀 헷갈리는 거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줄 서는 거 캔슬시키는 거. 그리고 저렇게 2명을 뽑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줄 서는 경우가 생기는 거를 조심해야 되겠고. 자, 그럼 이거 동그라미 3개 바뀐 것만 한번 봐볼게요. 그냥 바로 보는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9번이랑 저기 16번, 15, 16, 이렇게 네 문제 지금 생각이 훑어보시고 1, 2분 누릴게요. 눈을 빨리 펴보세요. 이렇게 치하고 마칠게요. 동그라미 3개까지, 3개짜리 쭉 스트리트하고 마칠게요. 자, 이런 건 지금 예제에 없었죠? 제가 양면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A에서 요 점까지, 이 빨간색 점까지 가는 경우 수가 몇 갈까? 자, 최대 경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럼 최대 경로가 깨지는 거잖아. 다시 왼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가능한 게 오른쪽 아니면 위로만 가야 돼요. 자, 그러면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A에서 P까지 간 다음에 그리고 P에서 B까지 간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돼. 왜냐면은 저기 A에서 P까지 가는 건데 그것만으로는 B까지 가는 거를 완성을 못 시키잖아. A, P, P, B가 둘이 협력을 해야지 갈 수 있는 거니까 곱하는 거야. 그래서 원칙적인 방법을 먼저 풀어주면은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은 이렇게 한 번이지. 얘네 둘이 순서를 바꾸는 줄 세우는 걸 하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가는 거는 오른쪽 2번에다가 위로 한 번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 화살표하고 이 화살표 줄 세우는 거니까 2 곱하기 1이겠지. 자, 이 오른쪽 이 녀석이 매우 중요한데 이 3개를 줄 세우는 거지.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이랑 이 녀석 줄 선 거를 얘네끼리 자리를 바꿔도 바뀜이 있어 없어? 없어요. 똑같이 생겼잖아. 네. 얘를 여기로 보내고 얘를 여기로 보내고 티가 안 난다고. 그래서 걔네들이 줄 서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 2명이 줄 서는 거를 이렇게 취소시키는 거야. 아까 지수하고 니키타가 항상 지수가 2인 걸로 세팅이 되는 있지만 얘네들이 줄 선 거를 취소시키는 거야.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6군데서 답이 6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 되겠고 양해 하나 알려줄게.
여기는 요점까지 가는 게 위로 올라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여기는 요점까지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 여기도 한 가지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올라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접근 못 하잖아. 저 최단 경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총수를 해볼게. 그럼 요점까지 몇 개일까? 한 가지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 선생님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안 되네. 내려오면 최단 경로가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거 안 되네. 이렇게 돌아오면 최단 경로가 아니잖아. 자, 그럼 여기까지, 이거 경우에서 몇 개, 여기까지 가는 거. 한 가지야. 위에서 못 내려오지, 왼쪽에서 못 오지, 그래서 이렇게 질러오는 요거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한 가지야. 자, 그럼 P까지 경우의 수 몇 개일까? 두 가지야. 위에서 못 내려오고 이렇게 왼쪽으로 못 오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거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한 가지고 여기까지 한 가지니까, 자,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이렇게도 올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더해야 되는 거지. 이 한 가지하고 저하고 협력할 필요가 없잖아. 협력도 안 돼요. 여기에 따라서 저를 지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는 몇 가지일까? 세 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오는 경우, 이렇게 오는 경우. 느낌이 오겠어? 자, 여기 몇 가지일까, 지수야? 여기 두 가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오는 경우나 이렇게 오는 경우 있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여기 몇 개일까? 장애 안 오니, 아직? 여기 몇 개일까? 6가지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저기까지 누적 3가지였지. 여기까지 누적 3가지였지. 그 주제가 6가지. 저 느낌이 쉽죠? 자, 여기 몇 가지야? 4가지인 거야. 그래서 10가지인 거야, B까지.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P를 거치는 걸 생각 안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P까지가 지금 2가지였잖아. P에서 B까지 다시 세면, 여기 1, 2, 1, 2, 3이니까 2 곱하기 3에서 6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고, 그 다음에, 뭐냐? 여기도 이거 하는가? 자, 그 다음에 15번 봐볼게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칸 중에서 도장을 뽑아서 도자기수 10번째로 작은 수는 갑자기 Q의 랭킹을 물어보고 있어요. 10번째로 작은 수. 자, 그럼 숫자가 어떻게 하면 커질까? 자릿수가 높은 거에다가 이렇게 큰 수가 오면 커지고요. 얘가 작은 수가 오면 작아져요. 그쵸? 10번째로 작은 거. 자, 이거 잠깐 물어볼게. 우리 달리기 시합에서 2등을 지치면 몇 등이니? 1등, 2등이요? 2등이죠. 1등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3등인 녀석은 자기보다 잘하는 거 2명 있는 거 맞니? 우리 반 3등이야. 내 앞에 2명 있는 거 맞아? 등수는 내 앞에 연습해야 되는 녀석 플러스 1이죠. 등수라는 건. 그래서 10번째로 작다라는 거는 얘보다 작은 게 9개 있다라는 거 맞니? 네. 그래서 그 작은 거 9개를 쌓아 올려가시면 돼. 그럼 제일 작은 게 몇이겠어? 1로 시작하지 않겠니? 12. 그래서 1, 1, 2, 1, 3, 1, 4, 1, 5. 이게 이제 제일 작은 놈들 4인방이죠. 네. 제일 작은, 1등으로 작은 놈, 2등으로 작은 놈, 3등으로 작은 놈, 작은 놈은 작은 놈. 이렇게 해서 9개를 뽑아내시면 그 다음 번째 얘가 이제 10번째로 작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2로 시작하는 애. 21, 23, 24, 25. 자, 몇 개야? 또 4개죠. 그러니까 1로 시작하는 애 다 셌고 2로 시작하는 애 다 셌어. 그래, 그러니까 8개죠? 자, 3으로 시작하는 거 여기까지 세면 9개죠. 이게 나올 예정인 녀석이 우리가 찾는 다행이죠. 자, 여기까지가 9개니까 요는 이제 10번째로 정원수가 되겠죠. 그럼 뭐야? 3, 2잖아. 그 다음에 16번, 20번. 자, 수가 되기 위한 요건은 뭘까, 얘들아? 수가 되기 위한 요건은 가장 작은 자리의 수가 짝수이면 되겠지. 이런 설정들이 있어요. 그럼 300의 수가 되기 위한 요건은 뭘까? 자릿수를 다 더해서 300의 수가 되면 되죠? 예를 들어서 7132. 요거는 300의 수가 맞아, 아니야? 5, 60, 아니죠? 그러면은, 이건 300의 수가 맞죠? 자릿수 다 더하면 15가 나오죠. 7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 그래서 이런 것들은 300의 수가 맞습니다. 3을 나오면 안 떠지거든요.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그럼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짝수가 나오려면은 이건 이제 설정이라고 할게. 특별한 설정. 이런 특별한 설정을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기 정수분리에서 짝수예요. 용도랑 다 용도 짝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 될 때, 여기가 2가 될 때, 여기가 4가 될 때, 이렇게 나눠서 해보시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0이 되면, 우리가 골치 썩었던 놈이, 거기로 좀 꺼져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0이 되면, 여기 몇 가지야? 여기 들어가는 거? 그래서 몇 가지야? 좋아요. 0을 여기다 먼저 넣었어. 특별한 설정을 그냥 먼저 해주는 거야? 0이 여기로 가 있어. 정신 팔려 있어. 그러니 4 곱하기 3인 거 이해되겠니? 근데 2하고 4는 똑같겠죠? 만약에 여기에 이제 2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0을 회피하는 그 기술을 써야 돼. 자, 니키타, 이거 몇 개니? 네 가지. 자, 2는 사용이 됐어. 0은 못 써. 몇 개야? 아, 세 가지. 그 다음 곱하기 몇이야? 2, 자, 이제 0이 사용이 가능하게 됐잖아. 3, 3 곱하기 3. 얘도 3 곱하기 3. 다 더하면 되겠죠? 18, 10이니까 30개입니다. 20번.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막, 창조하는 가지가 끝도 없죠. 시간이 좀 남았네. 여기까지 빨리 얘기해볼게. 진짜를 연결해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5개 중에서 2개로 고르면 돼요.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너네가 구분해야 될 게 요거야. 첫 번째는 5개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하는지, 골라서 줄 세우기까지 하는지. 이렇게. 자, 예를 들어 5명 중에서 2명을 예시 들어볼게요. 5명 중에 2명 골라서 줄 세우는 방법은 그러니까 5 곱하기 4였죠. 5명 중에서 1명, 4명 중에서 1명. 여기 안에 줄 세우는 게 포함이 됐었지? 근데 줄 세우는 걸 캔슬 시켜야 되는 경우는 자, 이번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요거 있잖아. 너네가 구분해 줘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요거가 되겠어. 5명 중에서 2명을 뽑기만 하는지, 뽑아서 줄 세우기까지 하는지, 수준식이 더 단순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보여줬던 것처럼, 5명 중에서 1명을 뽑고, 남은 4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거는, 여기 안에 뭐가 있다고? 줄 세우는 것까지 녹아 있다고. 그래서 내가 줄 세우는 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으면, 그 2명 뽑은 거로 줄 선 거를 이렇게 캔슬 시켜야 돼요. 이 경우에서는 이 경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순서까지 생각해야 될까? 고르기만 해야 될까?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른 요 선분이랑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른 이 선분이 같은 거니 다른 거니 똑같은 그거잖아. 구분이 안 간다고. 그래서 얘는 몇 번에 해당돼? 1번에 해당되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화살표를 쓰면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고르기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구분할 건 이거야. 표 반장 부반장일 때는 자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상황은 똑같아. 반장 부반장일 때는 2명을 뽑아서 줄까지 세워야 되는 거지. 그 뽑은 2명이 서로 다르니까. 케이스 2야. 똑같은 대표라면 2명은 뽑기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5명 중에서 2명을 뽑은 다음에 2명이 줄 세운 거를 캔슬시키는 조금 더 복잡한 연산을 더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뽑기만 하는 게 말은 더 편한데 해야 될 건 더 많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5명 중에서 2개를 뽑는데 2명이 줄 세우는 거 캔슬시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거 다시 설명해 줄게. 3명을 연결을 생각하는 거. 자, 이거는 전 3개를 뽑기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내주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근데 그 3명이 줄 세우는 게 의미가 없지. 이거 고르고 이거 고르고 요거 고른 거나 요거 고르고 요거 고르고 요거 고른 거나 삼각형은 똑같이 이거잖아. 그래서 3명이 줄 선 거를 이렇게 캔슬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요 소재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 한번 요것만 언급하면서 마치면